그리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공부를 했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상하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애초에 시작부터 전과목을 조금 조금씩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 조금씩 전과목을 모두 공부했던 것은 9월부터 전과목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하면서 저는 이 시험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슬럼프도 많이 겪었던 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사서교사 임용고시에 관련한 사항들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용고시는 먼저 모두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시험으로 교육학은 논술시험, 전공은 주관식 혹은 단답식 위주의 시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경우에는 총 8과목이 있는데요. 학교 도서관 운영, 독서 교육, 교수 매체, 정보 봉사, 정보 검색, 디지털 도서관, 분류 목록 이렇게 총 8과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교육학은 교육학이라는 하나의 큰 과목이지만 그 안에 교육심리, 교육행정, 교육공학, 교육철학, 교육사 등등 다양한 파트가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심지어 이게 모두 주관식이라는 점에서 사실 듣기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데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잊지 않고 빠르게 외우느냐에 많은 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임용고시는 이러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그렇다면 이런 임용고시를 응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는가는 우선적으로 문헌정보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하여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거나 학부 시절에 이런 교원 자격증을 얻지 못하셨다면 대학원의 사서교육 전공에 들어가셔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사 3급 이상의 자격증을 갖추신다면 임용고시를 응시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임용고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렇게 임용고시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먼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 방법에 대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었고 이로 인해 실제로 시간을 한 달 정도는 낭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다양한 카페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굉장히 많이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고 가장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합격 사례나 제가 공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공부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은 나한테 맞고 이런 부분은 나와는 맞지 않는 공부 방법이겠구나 라고 참고를 하시면서 영상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저의 스타일과 성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로 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저는 직강형 스타일의 공부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제가 공부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시간 낭비를 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처음 시작했던 그런 실패 사례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합격하신 동기분들과 합격 후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떤 강사님, 교수님의 인강을 선택하고 직강을 선택해서 들었는지의 이야기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실제로 인강을 100%로 수강을 하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인강을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선택의 이유는 지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고 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포인트를 많이 잡으시고 인강을 공부할 때는 빠른 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멈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강으로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제가 이대로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겠다라고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졌었고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계속 딴짓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인강을 통해서 이런 강사분들의 말을 귀로 전해 듣는 거지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해력도 많이 떨어져서 제가 돈을 경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다 감안을 하고 인강을 한 2주 정도 듣다가 전체 환불을 하고 그 바로 직강을 선택을 하고 직강을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노력형 스타일의 공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두 번 보면 외울 것을 5번 정도는 봐야 심지어 그게 전체적으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의 틀을 잡아나갈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저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임용고시 준비할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전공 서적에 대한 회독을 많이 했다라는 점입니다. 제일 적게 했던 회독은 10회독 정도였던 것 같고 그 이상으로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저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는 저는 단권화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이고 많은 과목을 다루다 보니까 이거를 나만의 스타일로 어떻게 개념을 잡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임용고시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단권화입니다. 그 전공 서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후에 버릴 부분은 버리고 중요한 부분은 중요하게 키워드를 잡아나가면서 단권화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그것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쳐서 외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까봐 오는 불안감이 너무나도 컸고 그래서 가방이 무거웠어도 그냥 그 교재를 통째로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하나씩 다 봤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정보 서비스면 정보 서비스론 전공 서적을 보진 않았고요. 제가 선택한 교수님, 강사분의 제작된 교재를 들고 다녔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스타일은 저는 놀 때는 놀자 주의였습니다.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잘못 판단했던 게 항상 이렇게 짧게 공부하고 바로 시험을 치는 스타일의 위주로 대학교 시절을 내내 보내다 보니까 이런 마라톤 형식의 장기적인 공부에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마음에 임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너무나 과도한 열정과 에너지로 하루에 막 순 공부 시간에 10시간, 12시간 채우겠다 이런 의욕만 앞서서 힘을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슬럼프가 너무나도 빠르게 찾아왔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무조건 쉴 때는 쉬어야겠다. 그리고 저한테 맞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꼭 주말에 한 번은 쉬었고요. 제가 그날 공부가 너무너무 안 된다 싶으면 독서실에서 바로 책을 덮고 집에 가서 그냥 쉬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마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다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남들의 주말까지 꽉 채워서 공부하는 모습,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내내 풀로 공부하는 모습과 대비돼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만 가득하게 된다면
장기적인 공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용고시는 짧은 시간 안에 누가 그 많은 것을 외우냐의 시험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공부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쉴 때는 쉬어주시고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제가 어떤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상세하게 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고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1차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는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을 병행을 하다가 중간에 임용고시를 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직장을 다니면서 업무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 2월 동안은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올인을 해서 공부한 기간은 3월부터 11월 약 8개월,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입니다. 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직장을 병행을 하고 있는 1, 2월 동안은 교육학 인강만 겨우 들었을 정도입니다. 복습 같은 거는 하지 못했고요. 정말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교육학 공부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서사 구조가 있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을 다니고 있지만 교육학은 이해 기반으로 좀 쉽게 좀 먼저 공부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1, 2월 달에 기본 개념 교육학 인강을 수강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도 2018년도죠. 2018년도 12월에 교육학 인강을 끊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강사진이 있어서 어떤 강사분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고민만 한 몇 주를 했었는데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김인식 교수님을 선택을 했습니다. 강사분들의 특징과 장단점이 정말 너무나도 뚜렷하세요. 키워드화를 잘 시켜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개념을 좀 쉽게 표현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버릴 건 버리고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중요한 부분만 위주로 많이 다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김인식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먼저 이해라는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식 교수님은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렇게 1, 2월은 인강을 듣고 했고요. 3, 4월에도 똑같이 김인식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 6월도 똑같이 그렇게 인강을 들었습니다. 1, 2월과 3월부터 6월 달까지의 차이점이라면은 1, 2월은 단순히 인강만 들었지만 3월부터 6월까지는 반드시 복습을 했고요. 그 파트를 그날 바로바로 외웠었습니다. 5, 6월은 그 외우는 걸 더불어서 저만의 방법으로 차곡차곡 그 전에 외웠던 거를 반복해서 암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7, 8월이 됐을 때는 인강을 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켈러의 이론을 얘기하라고 하면 이렇게 딱딱딱딱 여전히 말을 못하더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뭔가 키워드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그 방대한 양에 대한 뼈대가 뭔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념을 빨리 내 머릿속에 모든 뼈대를 잡고, 이 이론하면 키워드가 3, 4개 이상 바로 나오고, 또 이 개념을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암기가 되는 게 우선이겠구나.
이대로 내가 9월 모의고사를 시작하면 내가 제대로 아는 것도 없이 논술을 풀기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7, 8월은 인강을 듣는 거 없이 저랑 친하게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와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을 짜고 서로 모여서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해당 파트를 외웠다라는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9월부터는 이제 직강을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또 그 학원 내에서 팀원을 꾸려주셔서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팀원과 같이 점심을 먹은 후에 너 이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봐 하면 따다닥 얘기하고 서로 모르는 것을 서로 이해시켜주고 말을 해주는 스터디를 수업 후에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학 공부하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 푸는 거는 꼭 직강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학 시험의 시간제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풀어본다는 게 느낌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해보셨으면 좋겠고,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각자 가지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100점 만점 중에 20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본 점수만 얻고 간다 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1, 2점이라도 더 얻고 가겠다 라고 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후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교육학을 그냥 기본적인 점수만 먹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는 순간 좀 안일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육학을 너무 놓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교육학 점수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학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단권화를 하지 않은 편이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공부를 했지? 라고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이상하게 공부를 했어요. 원래 전공부나 교육학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집중해서 하시는 것들이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해당 과목은 어떤 개념을 좀 중점을 두고 많이 나오는구나. 이 과목은 내가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론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런 트렌드로 그동안 중복돼서 이런 개념이 나왔고 이 부분은 버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공부에 효율적으로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기출 분석을 시험 전인 10월에 한 달 전에 시작을 했어요. 저도 이거는 조금은 후회했던 부분인데 제가 왜 기출 분석을 10월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내 머릿속에 이 전공에 대한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데 기출 문제를 풀고 기출을 분석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저만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했는데 좀 후회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기출 분석을 초반에 하지 않았던 경험 때문에 잘못된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서 시간 낭비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은 기출 분석을 초반에 먼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공 공부를 할 때 또 갈리는 게 달마다 내가 계획을 짜고 이 달에는 이 과목, 이 달에는 이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애초에 시작부터 전 과목을 조금씩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조금씩 전 과목을 모두 건드렸던 것은 9월부터 전 과목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저만의 계획을 짜고 이 달에는 이 공부, 이 달에는 공부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제가 그럼 월별로 어떤 공부를 했냐를 말씀드리면 3월, 제가 본격적으로 올인을 해서 공부를 시작한 게 3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월에는 자료 조직이죠. 분류랑 목록에 대한 공부만 했습니다.
왜 이 두 개만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 두 개 과목이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기준상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류랑 목록은 이론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습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 실제로 그 문제가 나오면 통구기호를 실제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론도 공부하고 실습적인 측면도 잡아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초반에 짱짱하게 공부를 해놔야 내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3월에 분류랑 목록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여러분은 저랑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실습 위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늦게 기출 분석을 하고 느낀 게 너무 그 이론을 다 외우겠다라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저는 실제로 3월부터 4월을 넘어서까지 분류와 목록의 이론을 외우겠다라는 집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습도 제대로 마스터를 하지 못한 채로 4월까지 내내 시간을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분류랑 목록의 이론적인 측면은 한 문제 정도 각각 나올까 말까고 그것도 1점이나 2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실습을 더 꽉 공부를 하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이 샜는데 그러고 저는 3월에 그렇게 분류 목록을 했고요. 4월에는 하던 공부를 이어나가서 분류와 목록 그리고 정보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정보봉사, 분류 목록 그리고 정보검색과 디지털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6월 달에는 5월 달까지 분류 목록을 놓지 못하던 저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붙잡으면 안 된다. 다른 과목도 너무 늦게 시작했다. 라는 마음 때문에 6월 달부터는 자료 조직을 보지 않았고요. 정보검색, 정보봉사, 디지털 도서관에 집중했습니다. 7월 달에는 상반기에 공부했던 모든 거를 다 함께 자료 조직, 정보검색, 디지털 도서관 이렇게 했고요. 8월부터 제가 독서 교육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독서 교육도 양이 굉장히 많고 외울 게 많아서 초반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가 선택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방식의 공부를 택했기 때문에 교수님이 독서 교육 강의를 열어주시는 게 8월 달부터여서 저는 8월부터 독서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학교 도서관 운영을 시작해서 9월 달부터는 전과목 공부를 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각 전공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자면 분류 목록은 이론 내내 매달리다가 후반부터는 실습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5월까지 붙잡고 있다가 8월부터 다시 분류를 시작하면서 너무 두꺼운 교재보다는 또 이제 강사분이 분류랑 목록을 따로 또 요약집으로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론은 그래 내가 이거라도 외우는 게 어디냐라는 마음으로 좀 내려놓고 요약집 위주로만 외웠고요. 내내 실습을 연습을 했습니다. 정보봉사는 제가 공부했던 과목 중에 회독을 제일 많이 했던 과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보봉사는 이론 자체가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이 과목의 문제가 나오면 모든 분들이 이 과목의 문제는 맞추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과목의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정보검색과 디지털 도서관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전공서적을 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일하게 강의 교재와 더불어서 전공서적을 살펴본 과목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상명대학교 문헌정보과 학부 시절에 디지털 도서관과 정보검색에 좀 흥미를 느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전공 서적을 들여다보고 강의 교재를 보면서 이미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고 생각보다 나올 만한 게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과목이어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공부하는 데 비중을 조금 덜 두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우는 양도 정말 많고 제가 뒤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그날 강의를 들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월요일날 강의를 들었다 치면은 월요일날 바로 집에 그 독서실에 가서 복습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강의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그 주에 배운 거를 2번 혹은 3번 반복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의를 듣고 나면 그 전에 외웠던 거 또 복습하고 그 위에 또 새롭게 배운 거를 집에 가서 또 다시 외우고 그 주차에 또 2-3번 외우고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니 저는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독서 교육이나 학교도서관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스터디를 의존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스터디를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것도 개인의 성향이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좀 더 개념이 잘 자리 잡고 효율이 생긴다면은 하셔도 좋지만 저는 스터디가 그 시간에 저는 제가 혼자서 더 외우는 게 마음이 편했던 터라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었는데 유일하게 전화 스터디를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게 학교 도서관 운영과 독서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각자 이제 챕터별로 서로 오래 하진 않았어요. 한 20분, 30분 밤 10시마다 전화를 해서 외운 개념을 서로 물어보는 전화 스터디만 딱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저는 좀 이 시험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시험인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슬럼프도 많이 겪었던 편이었습니다. 좀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고 너무 많은 양을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현타라는 게 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암기가 맞는지 좀 슈퍼컴퓨터를 뽑는 대결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양을 외우려고 노력해도 그 임용고시 당일날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운적인 요소도 가미되는 거 아닌가? 라고 좀 합리화를 하면서 때론 공부를 놓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슬럼프를 또 극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쉴 때는 쉬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4번만 공부를 할 때도 있고 독서실에 가서 막 내내 넷플릭스만 본다거나 막 딴짓만 하다가 왔던 경우도 많았고 친구들과 막 놀았던 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그렇게 마음을 리마인드하고 그 후에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제가 논 만큼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라는 이런 다짐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갑자기 너무 공부가 안 된다면서 일주일, 2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갔던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다녀와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좀 잘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마음의 변동이 있었던 게 TO의 부분입니다. 사실 가TO가 나오고 저희가 실제적인 TO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응시하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지역에 몇 명을 뽑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멀리 있는 허황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계속 달리는 느낌이 들고, 저도 실제로 가티오 발표가 났을 때 한두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조교사를 뽑는 문이 굉장히 좁은데 이러다가 올해 실제 티오가 났을 때 안 뽑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원래부터 서울 지역을 응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경기도 지역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을 했었고, 그 이유는 서울 지역이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응시한다라는 말도 많았고, 기존의 다른 지역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셨지만 서울 지역으로 옮기고 싶으셔서 이제 재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신다고 해서 서울은 커트라인도 그렇고 좀 많이 높은 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경기도를 좀 택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경기도 지역을 응시하는 게 쉬운 그거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 서울은 너무 높은 편이라 그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8개월 동안 했었는데 정말 원서를 넣기 직전에 마음을 바꿨어요.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다른 지역을 응시해도 저는 서울에 재도전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합격률,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승산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지역 선택을 하시겠지만 후회 없는 선택, 그리고 내가 다른 대체안을 만들어 두지 않고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서 내 스스로를 좀 더 채찍질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두서가 없기도 하고 많은 말을 했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제가 한 목표 지점을 위해서 밟아 나갔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도전하시던 이 영상이 건강한 자극으로 다가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다시 심해졌는데 항상 마스크 잘 끼시고 손도 잘 씻으시면서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